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논타브리, 태국의 논타브리입니다.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이제 콩캔으로 갑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동안에 제가 한 달 동안 논타브리에 있으면서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우선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논타브리는 제가 우돈타니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매우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, 우선 그 논타브리는 태국의 방콕에서 약 한 30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, 한국으로 치자면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산이나 또는 뭐 안양 같은 그런 곳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곳에 좋았던 이유가 뭐 태국의 방콕이나 파타야, 어차피 태국이라는 나라가 관광 대국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선호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잖아요. 외국인도 많고. 근데 이 논타브리는 이 한국인도 많이 못 봤습니다. 제가 본 거는 뭐 한 명 봤어요. 그리고 외국인도 한 뭐 10명, 11명 이렇게, 여기 한 분이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한 분 봤고,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타야에서 한 6개월 있어 봐서, 근데 파타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? 식당도 많고 외국인들은 천지고,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게 뭐 여행 온 기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뭐 지나갈 때마다 한국 사람들을 계속 보고 하니까 외국인들도 보고, 그래서 뭘 감흥을 느끼질 못했고. 근데 이 논타브리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실망했던 게 여기가 도시인지는 몰랐어요. 근데 여기가 도시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,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외국인도 없고 뭐 현지 사람들이고, 그 다음에 주변에 대형 쇼핑센터가 있고, 태국은 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쇼핑센터 갔다 오는 게 최고입니다. 또 볼 것도 많고, 또 이 주변에 저하고 한 50m 떨어진 곳에 펜틱이라고 그 대형 쇼핑센터가 있는데 8층짜리가 있는데, 거기에 이제 위켄드 마켓이라고 이제 벼룩시장이 열리고, 거기에 한번 갔다 오면 2~3시간 걸리고 매우 좋았습니다. 그래서 현지 로컬 문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최고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. 또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이제 저렴한 임대비죠. 어차피 제가 여기 시골인 줄 알고 그냥 에어비앤비를 보고 왔는데,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은, 헬로? Do you have a room? Full. Full? Not daily. Yeah, months. I want one, but one month. เขาต้องการ1 เดือนเช่า1 อ๋อ เดือน ไม่มี ห้องเต็มIt's Four. full Not now. not now Next month 4. next month Yes. Next month 4. อ๋อ I need. ถ้าเดือนหน้ามีไหม ไม่แน่ใจต้องดูอีกทีหนึง How much 1 month usually? 5,000 5,000. 아, 제가 여기서 방을 한 4개인가 5개 봤거든요. 근데 최고 비쌌던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5,500바트인데, 제가 계산한 금액은 에어비앤비로 해갖고 12,000바트 정도 낸 것 같아요. 그래서 발품을 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, 어차피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뭐 동이나 이런데 거진 이런 그 홍태우나 또는 뭐 연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싼 게 구해집니다. 뭐 장기간 6개월, 뭐 1년 이렇게 미니멈을 제시하는 곳도 있지만, 제가 알아본 데에서 최고 비쌌던 게 여기고, 그 다음에 5,000바트, 그 다음에 4,800바트, 그 다음에 3,200바트짜리도 있었고, 지금 뭐 4개 본 상황에서 뭐 그 정도였으니까, 발품을 더 팔게 되면은 가격은 5,000바트대에 한 달 살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는 임대비가 방콕보다는 많이 저렴하다.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
뭐 장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, 뭐 단점이야 뭐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날씨죠. 날씨 매우 덥다는 거.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보면은 이 방배행이나 우돈타니처럼 야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영상에 한번 야시장 갔다 온데 거기 하나 빼고는. 그 다음에 저기 논타브리 선착장에 좀 야시장이 있고,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이런 로컬 식당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이게 이제 쇼핑센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골목 상권이 저 쇼핑센터들이 다 죽이는 거지. 가격은 이 로컬 식당보다 이 쇼핑센터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 가격이 비쌉니다. 한 30% 정도 비싸요. 그게 이제 또 단점인 것 같고, 이 논타브리에서는. 그러니까 이 논타브리를 어떻게 설명하자면, 도시 같으면서도 시골 같고, 외국인들도 많이 없고, 한국인들도 많이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달 살기 했을 때 느긋하게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현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이야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, 이런 게 논타브리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이 방콕이라는 도시는 원래 대도시거든요. 관광 대국의 수도. 이 파타야 같은 경우에는 정리되지 않은 도시, 로컬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도시. 그러다 보니까 파타야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파타야 가면은 외국인을 많이 보고 뭐 한국인도 많이 보고 좋을 수 있어도, 저같이 이렇게 한 달 살기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없는 곳, 외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의 여행 목적은 현지 로컬 문화를 알아가면서 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를 비교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하는 그런 여행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, 뭐 한국 사람이 많은 것은 저한테는 단점입니다. 그러면 이 논타브리에 오실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,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저 또래 아니면은 뭐 60대 되신 분들이 많고 70대 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, 그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할 때 자신감이 떨어져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,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다 공부 가르쳐 놓고 은퇴를 딱 했는데 갈 곳이 없고 연금으로 뭘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용기도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. 그런 분들이 이 논타브리는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이 도시도 가깝고 도시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현지 사람도 많고, 이런 곳에서 오시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방콕이나 파타야 그런 우돈타니보다는 이 논타브리가 그런 분들한테 딱 제격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솔직히 우돈타니 같은 경우에는 한식당도 딸랑 2개밖에 없고, 또한 거기도 뭐 큰 야시장이라고는 역 주변에, 그 다음에 뭐 유디타운 그런 데가 있긴 했는데, 제가 그 우돈타니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,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곳이 한국인이 많이 없었고, 뭐 아예 없었죠. 본 적이 없으니까. 뭐 현지 로컬 사람들, 그 까불이들이랑 막 놀고 그랬을 때, 뭐 영상에서는 뭐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친구들이 해맑은 애들이 뭐 이렇게 딸면서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, 그런 재미가 저한테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. 그 호텔에 있으면서. 그 호텔이라는 것이 뭐 5성급이냐 4성급이냐 3성급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저는 그 호텔이 저한테는 불편하지가 않았고, 그 정도의 가격, 그때 4,500바트였을 겁니다. 아마 그 보증금이 1,500이었나 2,000이었나 그랬고, 그 돌려받았고, 전기세 그 다음에 물세 빠지고 돌려받았던 기억이 나고, 그리고 그 호텔이 뭐 낡은 호텔이냐 새 건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.
뭐 우리 60대신 분이나 70대신 이제 형님들이 여기 오시게 되면은 그런데 살아도 충분히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. 다만 제가 거기서 힘들었던 거는 세븐일레븐이 너무 멀어가지고 빅시는 가까운데 또 여기는 빅시하고 세븐일레븐하고의 좀 차이가 있어요.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처럼 뭐 전자레인지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다 해주고, 근데 빅시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빅시를 가지 않고, 빅시는 가까웠거든요. 근데 세븐일레븐이 좀 멀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지. 우돈타니에서는 그 로컬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냈던 것이 저한테는 최고로 좋았습니다. 이제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러시아에서 일을 했었고, 러시아에 그 다음에 또 전쟁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뭐 러시아가 언제 뭐 안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보는데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, 한국 사람들 각 나라 갈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통적인 게 꼭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이 사람들 겪어봐요, 장난 아닙니다.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안 그런데, 괜찮은데, 모르겠습니다. 제가 러시아 사람들하고 한 20여 년을 넘게 러시아 사람들을 겪어봐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느껴지는데,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죠. 왜냐면 뭐 이 사람들밖에, 태국 사람들밖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, 또 조지아 사람들밖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, 또 우즈벡 사람들한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. 또 아이러니한 거는 예전에 구소련 국가였던 나라들이 러시아 사람들과의 성향이 거의 비슷해요. 그거는 뭐 과거에 같이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, 제가 생각하는 이 태국 사람들의 성향, 성품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라고 봅니다.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예의 있고, 원래 그 유럽에서 사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. 유럽에서 사시는 사람들이, 우리는 고개 목례를 자주 하잖아요. 근데 예전에 제가 러시아에 살았을 때 전처한테 물어보니까 이 목례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, 내가 왜 너 미치냐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. 그 사람들한테는. 그리고 설날에 세배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. 돈을 준다고, 세뱃돈 준다고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거가 이제 전처만 그런 줄 알았는데, 이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. 그런 성향도 있었고, 제가 뭐 그 러시아 사람들하고의 있었던 뭐 일화를 만약에 나열을 한다면은 아마 진짜 뭐 한 30부작 나오지 않을까,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뭐 태국 사람들의 성품을 얘기하다가 러시아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, 제가 그동안에 갔던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 태국 사람들은 예의가 있고 친절하고 매우 좋은 사람들입니다. 이 태국 사람들이. 그리고 참고로 지금 태국에는 만 50세, 그러니까 50세가 딱 됐을 때 생일이 지나면은 은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은퇴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정확한 정보를 얻어갖고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.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50대신 분들은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, 근데 한국의 추세가 거기 이제 정년퇴직이 뭐 65세인지 60세인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,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보고 세계를 보고 할 수 있는 거니까, 그동안 열심히 고생을 했고 스스로 보상을 한다는 생각으로 뭐 태국 은퇴 비자를 만들고, 은퇴 비자라는 건 멀티 비자이기 때문에 뭐 비자를 받고 다시 왔다 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버릴 수 있는 거니까 비행기 값도 저렴하고, 은퇴 비자는 뭐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, 뭐 몇십만 원이 나오더라도 혼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대행업체에서 뭐 할 필요도 없이
정보를 얻어서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어디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지도 한번 공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뭐 우선은 태국 대사관 여기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,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태국 대사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 오게 되면은 뭐든지 브로커가 끼거든요. 근데 저는 브로커 같은 거 끼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, 저는 러시아 영주권도 제가 몸담았던 데에서 도와줬지, 그 이후에는 제가 모든 서류든 뭐든 제가 다 혼자 다 했습니다. 뭐 외국에 나와서 일하는 주재원들이나 뭐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총무나 노무애들이 다 해주는 것처럼 한 게 아니고, 전 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현지 행정이나 현지 사람들의 그 성향, 그런 거 좋은 꼴 나쁜 꼴 다 봤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요. 전 러시아에서. 그래서 저는 무조건 혼자 하고, 그런 꼴을 보더라도 남이 껴서 해가지고 돈 거래를 하는 것보담도 그냥 혼자서 태국 대사관에 가서 안내를 받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건지, 제가 지금 간단히 생각하는 거는 뭐 여권 공증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하고 뭐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, 러시아에서 필요한 서류보다는 매우 간편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혼자 할 수 없지요. 왜냐? 언어가 안 되니까. 언어가 안 되면 누군가 껴야 돼. 누군가 끼게 되면 돈이 나가야 돼. 그렇기 때문에 태국 대사관에서 직접 가서 문의하고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다 받아오고, 뭐 범죄 기록 사실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받고, 아포스티유 뭐 외교통상부 가서 받고, 그런 것도 다 해야 될 겁니다. 그런 거 저도 다 해봤고, 뭐 발품은 팔아야 되지만 발은 힘들고 몸은 힘들지만 아싸리 한번 하는 게 낫습니다, 혼자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, 그 나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려면, 또는 거기서 뭐 은퇴 비자를 받고 노후를 여기서 보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비거든요. 예산.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. 왜냐하면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니까요. 내가 하루에 지출을 400바트만 하겠다. 4, 4, 16, 뭐 17,000원, 18,000원 하겠다. 그러면 그렇게 지출하시면 되는 거고, 뭐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어야 되겠다. 난 담배를 피니까 담배도 펴야 된다. 난 운동을 좋아하니까 헬스를 다녀야 된다. 뭐 무슨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걸 뭐 배우러 가야 된다. 그런 사람마다 다 가격이 다릅니다. 저는 뭐 하루에 한 뭐 400바트 쓸 때도 있고요. 150바트 쓸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1000바트 쓸 때도 있고, 술 한잔 먹을 때. 그때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뭐 한 달 생활비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참고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. 자기의 씀씀이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쓸 것인가라는 거를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원 쓸 때도 있고 60만원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다릅니다.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술 한잔 마실 수도 있는 거고, 뭐 이틀에 한 번씩 마실 수도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한 달 생활비는 절대 참고하지 마세요. 본인의 생활비는 본인이 합니다. 그리고 이 방콕의 이 태국의 장점과 단점이 공통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게 있는데,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. 이 논타불에서 태국을 가려면 버스로도 갈 수 있고 지하철로도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지하철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, 근데 솔직히 서울에 있는 한국의 지하철을 편리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불편하거든요.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. 근데 이 논타부리가 좋은 게 버스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, 이게 좀 노선이 별로 멀지가 않은데도 뭐 1시간 30분, 1시간 뭐 50분 걸린다고 구글에 뜨더라고요. 근데 또 좋은 거는 여기에서 배로도 방콕을 갈 수가 있어요. 이 논타부리 선착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1,000원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 왕복이면 2,000원이죠.
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고, 어차피 은퇴 여행으로 오시고 한 달 살기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한 번씩 타봐도 낭만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저는 못 해봤습니다. 게을러서.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은 그 논타브리 선착장에서 한번 배를 타고 방콕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,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 뭐 BTS 뭐라고 막 그러는데,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서울에서도, 제가 20대 때는 지하철 타는 거를 조금 타봤는데, 그 이후로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, 가면은 좀, 숨이 팍팍 막히더라고요. 사람들이 무진장 많고, 이 넓은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 가서 그런지, 그리고 한국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. 너무 이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저로서는 이 촌놈이 조금 많이 불편하고, 불편한 거보다도 어리둥절하고, 그건 배우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어리둥절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전 논타브리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, 이 논타브리 한 달 살기는 저한테 이 우돈타니만큼 매우 좋았다.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정말 외국인도 많이 없고 한국인도 많이 없고, 왜냐면 지금 성수기인데 노인들은 몇 명 봤어요. 근데 외국인들은 몇 명 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는 이 논타브리는 최고로 좋았다, 우돈타니만큼 좋았다라는 게 저의 이제 한 달 살기에 좀 생각입니다. 다시 오고 싶고, 가는 것도 매우 아쉬워서 갈등을 많이 했고, 그렇지만은 뭐 시간은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제2의 도시, 뭐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, 콩켄, 뭐 거기에 뭐 대학교도 있고 뭐 제일 큰 야시장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해서 한번 그거에 혹해서 한번 콩켄으로 가볼 생각입니다. 이 논타브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, 그냥 심심하면 나가서 쇼핑센터에서 벼룩시장 구경하고 현지 로컬 음식 먹고, 그 다음에 쇼핑센터 앞에 있는 야시장 가가지고 구경하고, 또 여기서 한 3-4km 떨어진 야시장 가가지고 구경하고, 그런 거를 조용히 즐기시고 싶은 분은 로컬 사람들과 이 논타브리가 저는 방콕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일은 이제 8시, 저녁 8시 차를 타고 콩켄으로 VIP 나콘차이 에어버스를 이용해서 갑니다. 콩켄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논타브리보다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콩켄에 가서도 한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현지 로컬 문화를 한번 느껴볼 생각입니다. 제가 다큐멘터리를 매우 좋아해요. 어렸을 때부터, 조금 했을 때부터. 그래갖고 제 영상이 재미가 많이 없을 겁니다. 1인칭 관점이 많고, 저도 뭐 술집에나 그런 뭐 가갖고 여자하고 그런 영상을 막 찍고 싶어도 저는 그런 게 지겹습니다. 이제는 저는 러시아에서 하도 해봐가지고 또 직설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출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좀 재미없더라도 그냥 저 친구가 현지에 가가지고 로컬 사람들과 1인칭 관점으로 이런저런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콩켄에서 뵙겠습니다.